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원두를 구매하고 딱 열어보면 원두 형태와 색을 가장 먼저 보실 텐데요. 보다 보면 중간중간 이런 껍질들을 보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껍질들은 체프 또는 실버 스킨이라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상관없지만 원두에 많으면 아무래도 조금 신경 쓰이겠죠. 사실 이 실버 스킨은 모든 생두에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원두에 많이 있다고 로스팅이 잘못되었다거나 안 좋은 생두를 사용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두에 너무 많이 있다면 아무래도 맛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혹자는 이런 체프들이 핸드드립 할 때 많이 있으면 추출 흐름에 영향을 준다거나 맛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버 스킨이 무엇이며 왜 어떤 원두에는 특히 많이 있으며 이 체프들이 맛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실버 스킨은 생두에 붙어있는 얇은 껍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 체리의 구조를 보면 가장 바깥쪽에 외피, 즉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과육과 그 아래 뮤실라제라고 부르는 점액질이 붙어 있습니다. 다음 안쪽에 파치먼트라고 부르는 단단한 층이 있고 이 층을 내과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생두가 있습니다. 실버 스킨은 이 생두 바깥쪽 그리고 파치먼트 안쪽에 있습니다. 근데 왜 종이장 같은 실버 스킨이 생두에 붙어 있을까요? 사실 이 실버 스킨은 생두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니 했었습니다. 실버 스킨은 본래 외배유라고 부르는 씨앗 조직인데요. 커피 씨앗이 수정 이후 발달할 때 약 100일까지는 가장 먼저 외배유가 발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생두인 내배유가 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외배유는 내배유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소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점점 사라져서 결국엔 생두 바깥쪽에 실버 스킨으로 남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생두는 실버 스킨이 있습니다. 근데 원두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원두는 굉장히 적은데 어떤 원두는 굉장히 많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큰 이유는 가공 과정에 있습니다. 커피의 가공 과정은 체리에서부터 생두를 얻는 과정인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추럴 가공이라고 부르며 커피 체리를 수확한 후에 그대로 말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잘 건조가 되면 껍질을 벗기죠. 두 번째는 워시드 가공으로 먼저 껍질과 과육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아까 체리 구조를 생각해보면 점액질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잔여 점액질을 제거하기 위해 물에 약 이틀 정도를 넣어서 점액질을 잘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세척하고 잘 말린 다음에 파치먼트를 제거하는 것이죠. 내추럴 가공은 건조 중에 수분이 날아가고 점액질과 과육의 당이 생두로 이동하기 때문인지 생두 색깔이 노르스름한 편입니다. 그런데 워시드랑 내추럴의 생두를 조금 가까이서 비교해보면 내추럴 커피와 워시드 커피 모두 생두 표면에 실버 스킨이 잘 달라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경험상 중남미의 워시드 커피는 내추럴 커피에 비해 비교적 로스팅 후에 체프가 더 적은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내추럴 커피라고 꼭 실버 스킨이 더 많다고 할 수는 없고 아마 다른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품종 차이입니다. 생두는 품종마다 조금씩 다르게 생겼습니다. 동그란 생두, 조금 작은 생두, 그리고 길쭉한 생두 등 모양이 제각각이죠. 실버 스킨은 이 생두 바깥쪽뿐 아니라 안쪽, 이 센터컷이라고 부르는 안쪽에도 있습니다. 생두를 잘라서 안쪽을 보면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고 안쪽에 실버 스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버 스킨은 생두 품종이나 모양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원두는 케냐인데요. 원두 겉에는 실버 스킨이 거의 없는데 분쇄하면 이렇게 밝은 노란색들의 실버 스킨들이 많이 보입니다. 반면 다른 커피들을 보면 마찬가지로 겉에는 없고 분쇄에도 실버 스킨들이 잘 보이지 않죠. 심지어 이 커피들은 내추럴 커피들입니다. 브라질과 루안다죠. 세 번째는 로스팅 포인트입니다. 똑같이 실버 스킨이 많은 내추럴 원두라도 라이트 로스팅에 비해 다크 로스팅은 실버 스킨이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열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더 길고 로스팅을 할수록 부피가 더 커지면서 이렇게 안쪽 센터컷이 더 벌어지기 때문에 실버 스킨이 그만큼 더 잘 제거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과연 이 실버 스킨이 맛에 영향을 주는지요? 실버 스킨은 아까 보셨다시피 센터컷 안쪽, 원두 안쪽에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실버 스킨의 맛을 봐야겠죠. 실버 스킨의 화학적 성분은 종이와 목재랑 비슷합니다. 섬유소인 셀룰로스와 목재의 주성분인 리그닌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품종에 관계없이 이 구성은 비슷비슷한 편입니다. 이런 화학적 구성으로 살펴봤을 때
종이 맛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로스팅 과정 중에 약간 탔을 테니 텁텁한 맛도 있을 겁니다. 한번 내려서 맛을 봐보겠습니다. 자, 이제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체프만 따로 맛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원두에 체프를 조금 넣어서 맛을 본 다음에 아까 느꼈던 체프의 맛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쪽 컵에는 이제 체프가 들어간 커피고요. 이쪽 커피는, 오른쪽 커피는 체프가 들어가지 않은 커피입니다. 약간 들어갈 수 있겠죠. 드리퍼와 다르긴 한데, 지금 비교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좀 어려울 육안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자,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체프만 우린 커피는 물색이 약간 노르스름합니다. 아무래도 로스팅 때문에 이제 갈변화된 체프가 이렇게 추출이 돼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고요. 맛은 사실 텁텁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고 약간 구수한 느낌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고 아까 보였던 이 색깔만큼 맛이 되게 극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향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두 커피에서도 유의미한 향 차이를 느끼진 못하겠습니다. 지금 뜨거워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식은 후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 더 식혔고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체프물은 사실 별 맛이 안 납니다. 엄청 텁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눈에 띄는 종이 맛도 안 나고요. 약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구수한 느낌. 그리고 체프 들어간 커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아마 사전 정보가 없다면 정말 못 맞추실 거예요. 아까 제가 한 꼬집 정도를 담아서 분수했는데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넣으시는 분은 없으실 테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큰 차이가 향미에 없었습니다. 자, 테이스팅은 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셰프가 많은 것보다 없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럼 어떻게 제거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커피는 케냐 커피인데요. 케냐 커피는 아까 보셨다시피 원두 표면이 매끈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쇄하니까 이렇게 많은 셰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이 블로어를 사용해서 불어주시면 되는데요. 뽁뽁이로 쏴주면 됩니다. 많이 제거가 되긴 했는데 이렇게 제거하다가는 테이블이 다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셰프 적당히 제거하고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